네, 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오늘은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제 아내분을 데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아내분이 수학과 친하시나요? 아니요, 친하지 않아요. 아주 네, 수학과는 좀 원수입니다. 친하지는 않으신 제 아내분을 오늘 모시고 제가 표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친하시지 않으니까 표준화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모셔보고 모습은 베일에 쌓인 채 목소리만 등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먼저 어떻게 하는가에 앞서 왜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표준화에서 이제 표준이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미 씨는 네, 언제 표준화라고 생각하면 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표준이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까요? 일단 표준화를 이제 시키는 거는요. 네. 일단 표준화는 어떠한 하나를 어떠한 것을 이제 고정을 시켜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네, 그쵸.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기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말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규분포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분포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따르면 여러 가지의 그 정규분포들이 있는데 그 정규분포들을 이제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개의 비교하고 싶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비교하고 싶을 때 표준화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표준화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직접 정규분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플한 구조의 제가 만든 룰렛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피자 원판이 있죠. 그리고 피자 원판 안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0에서부터 1 사이에 숫자들이 다 써 있는 건데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0부터 이제 출발해서 0.25 그 다음에 0하고 1하고의 중간인 이제 0.5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0.75 이렇게 0에서부터 1 사이에 숫자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룰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룰렛은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랜드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미국에는 도처에 있죠. 카지노가.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딱 돌리면 쭉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시점이 올 텐데 그 시점에 이제 여기 이 화살표에 걸리는 이 숫자를 우리가 딱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 상황이면 요렇게 생긴 원판에서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다 동일한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0.25를 얻게 될 가능성과 0.75를 얻게 될 가능성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가상의 룰렛 01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룰렛 01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끝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룰렛 01이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제가 만든 거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돌렸을 때 나오는 숫자가 0.25에서부터 0.75 사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50%요. 네, 50%죠. 왜 그러냐면 이거 피자 한 판이 전체 100%라고 봤을 때 네. 이제 0.25에서부터 0.75는 이제 50% 반판이 되니까 네. 5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0.5에서부터 0.75 사이에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반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50%의 반? 반이니까 네, 25%죠. 그쵸. 네. 50%의 반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피자 반판이 50%의 대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의 반판인 25%, 그러니까 4분의 1판인 거죠. 네. 그래서 2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물음표를 써놨는데 이거는 0.2, 0.5하고 0.75의 중간 숫자를 이제 제가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0.5하고 0.75의 중간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0.75 더하기 0.5, 그죠? 네.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나올 거예요. 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0.625요. 네, 0.625가 나와요. 그죠? 네. 이거 다 더하면 1.225가 되고 그걸 나누기 2를 하면 0.6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결국엔 0.625인데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0.5에서부터 0.625 사이의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0.75에서 0.5가 네. 25%였으니까 네.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네. 12.5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계산한 게 뭐였냐면 요 4분의 1판이 네. 25%의 대응이 되니까 네. 지금 나오는 숫자는 그거의 또 반절이니까 네. 요 먹기 좋은 이 피자 조각이 8분의 1판인 거죠. 결국엔. 네. 그래서 25%의 반절해서 12.5%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 룰렛 휠 01에서는 편리한 측면이 있어요. 확률을 구하는데. 왜 그러냐면 0.625에서 0.5를 빼면 얼마죠? 0.6에서 0.125. 네, 0.125죠. 그리고 0.125를 퍼센티지로 바꾸면은 12.5%가 됩니다. 그래서 룰렛 휠 01에서는 확률을 구할 때 뭐 이렇게 전체가 100%고 그것의 반의 반, 그리고 그것의 또 반절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두 숫자가 딱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0.25하고 0.5 사이에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큰 거 숫자에서 작은 거 숫자 빼버리면은 그냥 0.25가 되니까 0.5 마이너스 0.25는 0.25죠. 그래서 25%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룰렛 휠 01에서는 확률 계산이 되게 쉽다. 왜 그러냐면 그냥 두 개 숫자 주어지면은 빼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룰렛 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01 룰렛 휠이 꼭 0과 1 사이의 숫자만 나오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예제를 하나 들어봤는데 뭐냐면 룰렛 휠 15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팅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 원판에 있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다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시작점이 1 그리고 맥시멈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5인 룰렛 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3.5가 되겠죠. 네. 네. 이 상황에서 똑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룰렛에서 나오는 숫자가 얻을 수 있는 숫자가 2에서부터 4 사이에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50%요. 그죠? 50%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를 100%로 하고 똑같이 이제 2에서부터 4까지가 반판을 의미하니까 50%. 그리고 3에서부터 4 사이가 나올 확률은 25%. 네. 그리고 3에서부터 3.5는 똑같이 12.5%가 됩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전에 룰렛 휠 01에서 적용했던 그 방법 있잖아요. 확률 계산할 때 큰 것에서 마이너스 뒤에 거, 작은 거 빼버리면은 확률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쵸. 안 네. 되죠. 왜냐면 이거는 50%인데 2에서부터 4까지는 50%인데 4 마이너스 2를 하면 2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룰렛 0일에서 사용했던 그 확률 계산하는 공식을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변형을 시킬 건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룰렛 휠 1, 5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과값으로 얻을 수 있는 숫자가 1에서부터 5 사이인데 그죠? 근데 룰렛을 돌려서 나온 숫자에서 우리가 1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룰렛 1, 5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었죠. 네.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0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최대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룰렛 휠 1, 5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은 5. 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해버리니까 최대값은 4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이 0에서부터 4까지가 나올 수 있는 룰렛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내가 이전에 있던 룰렛 1, 5에 있는 숫자 나오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해버리면은 이렇게 룰렛 1, 0, 4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숫자를 빼버리면은 이제 시작점을 0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숫자를 하나 빼줬는데 네. 근데 숫자를 하나 나눠줄 겁니다. 어떤 걸로 나눠주냐? 바로 여기의 최대값인 4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막 돌리면 그 이제 룰렛 막 돌린 다음에 멈춘 그 숫자를 우리가 읽겠죠. 그 숫자가 뭐가 됐든지 이 룰렛에서 나오는 숫자에 나누기 4를 하면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최소값은 하면은 0이죠. 그죠? 네. 0이죠. 왜 그러냐면 룰렛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값은 0. 0. 근데 네. 나누기 4를 하면 0. 똑같이 0. 네. 근데 최대값은 바뀌어요. 왜 네. 그러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은 4인데 거기다가 나누기 4를 하면 1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룰렛에서 2가 나왔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누기 4를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숫자는 0.5요. 0.5. 네. 2 나누기 4가 돼서 0.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룰렛 휠 0사에다가 나오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4를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바로 룰렛 휠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1이 뭐냐? 이건 되게 이제 생숙한 룰렛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봤던 이 룰렛 휠 01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룰렛 휠은 편리한 기능이 있었는데 뭐냐면 확률을 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좀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룰렛 휠 01에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스탠다드 룰렛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 뭘 했냐면 룰렛 휠 1, 5에다가 첫 번째 이 시작점 1을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5 사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 범위가 1하고 5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4만큼의 거리가 되죠. 네. 그죠? 그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숫자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냐? 스탠다드 룰렛 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네. 뭐냐면 이미의 룰렛 AB라고 하면 A에서부터 B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룰렛인데 이 룰렛을 표준 룰렛 방금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나오는 그 표준 룰렛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방금 우리가 했던 시작점 어떤 룰렛이 되었든 시작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값 그러니까 레인지 값을 나눠버리면 네. 스탠다드 룰렛이 돼버리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렛 휠이 이번에는 70에서부터 130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룰렛 휠입니다. 네. 똑같죠. 그래서 이제 85에서부터 115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반절 50%가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바꿔보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100에서 115 사이에 있으니까 숫자를 아무거나 한번 골라봅시다. 뭘 고를까요? 100? 100, 하얀 마음? 106? 109? 106. 근데 106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죠? 그럼 109요. 네, 109 하겠습니다. 네, 109. 죄송해요. 드립을 쳤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룰렛에서 숫자가 나올 텐데 100에서 109 사이에 숫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이게 전체 피자가 한 판이 100%고 반판이 50%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스탠다드 룰렛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네.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네. 왜냐면은 거기서는 확률 계산이 쉬우니까. 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요 룰렛 휠 70에 130 이 룰렛 휠을 스탠다드 룰렛 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스탠다드 최소값과 최대값이 네. 0과 1이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0과 1로 1로 맞춰줘야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빼기 70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빼기 70을 해주면 네. 이걸 한번 제가 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70을 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70을 빼니까 0이 되겠죠. 넣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70 빼면 30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85는 어떻게 바뀌어요? 70 빼면 15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일단 이거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방금 뭐였죠? 네. 45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0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결국에는 방금 전에 70, 130에서 마이너스 70을 해버리니까 요 룰렛이 된 거예요. 요 룰렛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스탠다드 룰렛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뭘로 나눠줘야 된다? 6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여기 이 바뀐 거의 최대값 요 네. 60으로 나눠주면은 네. 스탠다드 룰렛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60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스탠다드 룰렛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룰은 모든 숫자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1이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0.75 그죠? 네, 0.75 0.75 그리고 여기도 0.5 0.5 그리고 여기는 0.25 25. 이렇게 될 건데 네. 문제는 아까 그 109 하얀 마음 109 얘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변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똑같이 우리가 했던 70을 빼고 60으로 나눠주면은 네. 아까 원래 룰렛에서 109였던 애가 이 스탠다드 룰렛에서는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109 마이너스 70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60. 나누기 60을 하면 감사합니다. 또 계산을 또 해주셨어요. 0.65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럼 이거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룰렛에서 100에서 109 사이에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이용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0.65에서 빼기 0.5였죠?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죠. 0.15. 그쵸. 네. 그거를 퍼센트로 바꾸면은 15%.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0.9. 아니다. 100에서부터 109. 네. 사이에 나올 확률을 우리는 요 숫자들을 다 그냥 표준 룰렛으로 스케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이 스케일의 109가 표준 룰렛의 0.65랑 똑같구나. 같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빼니까는 0.15가 되고 0.15는 15%니까 15%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과정이 노멀 정규 분포의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어떤 임의의 룰렛을 마이너스 어떤 상수 그러니까 컨스턴트를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컨스턴트를 또 나눠줘서 표준 룰렛으로 바꾸는 과정 그거가 정규 분포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랑 아주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규 분포를 이제 다음의 과정을 써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하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임의에 주어진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평균 그다음에 표천 표준 표편이라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주어지면은 그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서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또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빼버리면 어떤 여기였나요? 네. 룰렛 1, 5에서 우리가 1을 뺐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0사가 됐죠. 네. 근데 그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룰렛 1호에서 1을 빼버리면은 시작점이 바뀌어요. 네. 그죠? 어디에서? 1에서 0으로 네.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딱 0에 가서 딱 맞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바뀌니까 로케이션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안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숫자가 나오는 총 레인지가 안 바뀌어요. 네. 왜 그러냐면 룰렛 1, 5는 1에서부터 5까지니까 거리가 4잖아요. 네. 4만큼의 그 거리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1을 뺐다고 해서 그 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0에서부터 4까지의 그 거리에 그 숫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레인지가 변동이 안 되는데 그거를 4로 나눠버리니까 그 표준 룰렛이 된 거예요. 즉 그 나올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원래는 0에서부터 4까지 나온 게 이렇게 쏙 줄어드는 그 범위 축소 효과가 있다. 네. 네. 그래서 표준화에서도 평균을 빼면 그 분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범위가 축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범위가 변경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노테이션을 쓰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건 이렇게 물결 표시를 이제 써서 사용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 그래서 이제 n을 쓰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두 가지의 정보를 넣는데 뭐냐면 처음 거 뮤는 평균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네. 시그마의 제곱은 분산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씁니다. 네. 하지만 항상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써서 시그마가 뭔지를 이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막상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때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z 대문자 z를 씁니다. 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0일이 평균이 0이고 요즘도 Z라고 하나요? z라고 합니다. 네. 네. 0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화 과정을 이런 수식으로 써보면 네. 여기에 있는 어떤 숫자가 됐든지 그 숫자에서 마이너스 뮤를 하고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숫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네. 한번 알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화라는 게 사실 실생활에서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한국에서는 수능을 볼 때 네. 고3이 되면 이제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겠다라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탐구라는 이 그룹에 네.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 네. 중에 2개가 바로 한국지리랑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미 씨는 고3일 때 한국지리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본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법과 정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보미 씨가 77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저는 74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입학을 담당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학생 중에 누구를 뽑을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이 보미 학생이 77점을 맞았으니까 이삭 학생보다 더 많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얘를 뽑아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지리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지리를 본 학생들의 점수를 놓고 봤더니 이 77점이라는 이 점수가 그렇게 잘 본 점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를 까시는군요. 본인의 이거는 이제 두 학생의 본인의 절대적인 실력과는 아주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그냥 가상의 네. 숫자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한국지리 학생들의 성적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맞아버리면 77점이 이제 더 이상 잘 본 점수가 아닌 거죠. 네. 근데 74점의 법과 정치에서 74점 맞은 이 점수를 봤더니 법과 정치 본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이 되게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50점대인데 제가 74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엄청 잘 본 거죠. 엄청 잘 본 거죠. 네. 이삭이라는 학생 74점이 법과 정치의 그 다른 학생들의 분포를 따져봤을 때 너무 잘한 거라서 네. 77점이 74점보다 높다고 해서 보미 학생을 선택하라는 건 이삭 학생은 엄청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 학생이 이제 통계를 엄청 공부를 하고 입학사정관한테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좀 unfair하지 않냐. 정확하게 스케일을 딱 맞춰서 네.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하는 거를 건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봤던 공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점을 변환을 할 때 77이라는 이 숫자에서 그 한국지리, 이 보미 학생이 속한 이 그룹의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평균 80점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이죠. 마이너스 3 나누기 5니까 마이너스 0.6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삭 학생의 점수 74점은 법과 정치 평균인 75를 빼주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또 감사히도 계산을 해주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0.16666 네. 그죠? 그래서 67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 77이라는 점수를 표준정규 분포의 스케일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0.6이 됐어요. 네. 그죠? 그리고 74점이라는 점수를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정규 분포의 스케일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0.167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이게 보면은 77점도 그 주어진 분포의 정보를 봤을 때 평균보다 낮은 점수고 그리고 74점도 75보다는 낮은 점수기 때문에 네. 어떤 점수가 그 분포의 평균보다 낮으면 표준화를 시키면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8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미 학생이. 네. 그러면은 80점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겠죠. 네. 그러면은 80 나누기 80이 돼서 네. 위에 분자 부분이 0이 되고 그리고 네. 0 나누기 5면은 뭐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평균을 표준화를 시켜보면 0으로 매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놓고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 스케일로 바꿔놨더니 얘가 이제 좀 더 높은 표준화 점수가 돼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이삭 학생을 뽑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막 뭐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방식으로 실제 수능 점수 원점수가 표준화 점수로 바뀌고 네.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받고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너 점수 봤는데 네 점수 표준 점수는 마이너스 몇 점이야 이러고 하면은 기분이 좀 나쁘니까 네. 기분이 좀 나쁘니까는 이거를 다시 스케일을 높여서 실제 점수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게 2019년 대학 수학능력 성적 통지표 예시입니다. 네. 네. 보면은 뭐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탐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사회탐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우리는 한국지리, 뭐 법과 윤리 뭐 이런 거를 지금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표준 점수가 53, 64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 표준 점수 53, 64를 만들었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67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6점이겠죠? 네. 네. 그리고는 50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더하기 50 하면은 44점. 네. 44점이 이제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주고 50점이 만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을 곱하고 100을 더해줍니다. 네, 스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더 있는 거죠. 네. 국어, 수학 영역이. 근데 그랬으니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으니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50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활과 윤리를 본 학생들 중에서는 평균보다는 잘 본 점수구나. 그러니까 50점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잘 본 점수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을 곱하고 100을 불려주니까 네. 100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내가 평균보다 잘 봤구나. 그러니까 그 국어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봤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 131, 그 다음에 137이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본 점수죠. 네. 그래서 이거 100분위를 봤더니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거,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게 뭐 통계학에서 막 뭐 수학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 제가 저 혼자 설명을 하는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